실제로 실무를 해보면은 성매매로 적발되는 인원만 1년에 20만에서 30만입니다. 와. 하면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뭐 재수가 없어야 걸리는 수준인데도 그렇게 적발되는 많아. 사람이 20만에서 30만입니다. 와. 실제로 제가 신고를 실제로 대행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은 경찰들의 표정이 또 뭐 이런 걸 갖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신고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거기에 가게에서 일하다가 좀 학대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 성매매 없어라고 신고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오히려 허위 신고로 오히려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냥 가서 이제 현장에서 가서 느끼는 거는 누가 봐도 여기는 성매매 없어 같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네. 예. 근데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선량한 업소를 이렇게 함부로 신고를 하느라고 오히려 질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네. 저는 김원 선생님의 말씀에 좀 전적으로 동의하는.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YTT 사건 있었죠. YTT? YTT 사건. 옛날에 우리나라 최대 룸사롱이 성매매 및 탈세로 적발됐었는데 그때도 꽤 공무원들이 많이 같이 적발됐었거든요. 그랬었나요? 거대 성매매 관련 사건들이 반드시 공무원이 따라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창동에 3천억 재벌이 있다고. 북창동 이경백 씨라고. 이경백이. 그건데요. 북창동의 그 룸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 그리고 무슨 뭐 시각에선 이런 사적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사법 불신이 사적 제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잘못된 정보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된 네티즌들에게 공격당한 여성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죄가 되고 개인정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유행을 막기 위해선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과 처벌 수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도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15건입니다. 운영자들을 알기 위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특정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또 거쳐져야 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해당 유튜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며 가해자 신상 공개를 시작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는 피해자 측 입장이 나온 뒤에도 가해자 폭로를 이어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은 성매매로 적발되는 인원만 1년에 20만에서 30만입니다. 와. 하면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뭐 재수가 없어야 걸리는 수준인데도 그렇게 적발되는 많아. 사람이 20만에서 30만입니다. 와. 실제로 제가 신고를 실제로 대행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은 경찰들의 표정이 또 뭐 이런 걸 갖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신고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거기에 가게에서 일하다가 좀 학대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 성매매 없어라고 신고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오히려 허위 신고로 오히려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냥 가서 이제 현장에서 가서 느끼는 거는 누가 봐도 여기는 성매매 없어 같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네. 근데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선량한 업소를 이렇게 함부로 신고를 하느라고 오히려 질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네. 저는 김원 선생님의 말씀에 좀 전적으로 동의하는.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YTT 사건 있었죠. YTT? YTT 사건. 옛날에 우리나라 최대 룸사롱이 성매매 및 탈세로 적발됐었는데 그때도 꽤 공무원들이 많이 같이 적발됐었거든요. 거대 성매매 관련 사건들이 반드시 공무원이 따라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창동에 3천억 재벌이 있다고. 북창동 이경백 씨라고. 이경백이. 그건데요. 북창동의 그 룸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 그리고 무슨 뭐 시각에선 이런 사적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사법불신이 사적 제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잘못된 정보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된 네티즌들에게 공격당한 여성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고 개인정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유행을 막기 위해선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과 처벌 수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도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15건입니다. 운영자들을 알기 위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특정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또 끝이어야 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해당 유튜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며 가해자 신상 공개를 시작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는 피해자 측 입장이 나온 뒤에도 가해자 폭로를 이어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은 성매매로 적발되는 인원만 1년에 20만에서 30만입니다. 와. 하면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뭐 재수가 없어야 걸리는 수준인데도 그렇게 적발되는 많아. 사람이 20만에서 30만입니다. 와. 실제로 제가 신고를 실제로 대행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은 경찰들의 표정이 또 뭐 이런 걸 갖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신고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거기에 가게에서 일하다가 좀 학대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 성매매 없어라고 신고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오히려 허위 신고로 오히려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그냥 가서 이제 현장에서 가서 느끼는 거는 누가 봐도 여기는 성매매 없어 같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네. 예. 근데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선량한 업소를 이렇게 함부로 신고를 하느라고 오히려 질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네. 저는 김호 선생님의 말씀에 좀 전적으로 동의하는.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YTT 사건 있었죠. YTT? YTT 사건. 옛날에 우리나라 최대 룸사롱이 성매매 및 탈세로 적발됐었는데 그때도 꽤 공무원들이 많이 같이 적발됐었거든요. 그랬었나요? 거대 성매매 관련 사건들이 반드시 공무원이 따라붙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창동에 3천억 재벌이 있다고. 북창동 이경백 씨라고. 이경백이. 누군데요? 북창동의 그 룸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 그리고 무슨 뭐 각에선 이런 사적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사법불신이 사적 제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잘못된 정보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된 네티즌들에게 공격당한 여성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고 개인정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유행을 막기 위해선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과 처벌 수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도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15건입니다. 운영자들을 알기 위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특정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또 끝이어야 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해당 유튜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며 가해자 신상 공개를 시작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는 피해자 측 입장이 나온 뒤에도 가해자 폭로를 이어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은 성매매로 적발되는 인원만 1년에 20만에서 30만입니다. 와.
하면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뭐 재수가 없어야 걸리는 수준인데도 그렇게 적발되는 많아. 사람이 20만에서 30만입니다. 와. 실제로 제가 신고를 실제로 대행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은 경찰들의 표정이 또 뭐 이런 걸 갖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신고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거기에 가게에서 일하다가 좀 학대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 성매매 업소라고 신고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네. 오히려 허위 신고로 오히려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그냥 가서 이제 현장에서 가서 느끼는 거는 누가 봐도 여기는 성매매 업소 같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아, 네. 예. 근데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선량한 업소를 이렇게 함부로 신고를 하느라고 오히려 질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네. 저는 김원선 선생님의 말씀에 좀 전적으로 동의하는.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YTT 사건 있었죠. 예. YTT? 예, YTT 사건. 예, 옛날에 우리나라 최대 룸사롱이 성매매 및 탈세로 적발됐었는데 그때도 꽤 공무원들이 많이 같이 적발됐었거든요. 그랬었나요? 그 거대 성매매 관련 사건들이 반드시 공무원이 따라붙습니다. 아.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창동에 3천억 재벌이 있다고. 예, 북창동 이경백 씨라고. 이경뱅에 예, 그건데요. 북창동의 그 룸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만든. 분. 그리고 무슨 뭐 시각에선 이런 사적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사법 불신이 사적 제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잘못된 정보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된 네티즌들에게 공격당한 여성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죄가 되고 또 개인정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유행을 막기 위해선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과 처벌 수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도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15건입니다. 운영자들을 알기 위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특정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또 거쳐져야 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해당 유튜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며 가해자 신상 공개를 시작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는 피해자 측 입장이 나온 뒤에도 가해자 폭로를 이어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